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대건 작가의 금류 함께 읽고 있습니다. 나온 지 2년 됐는데 점점 더 잘 팔린다는 10대들이 많이 산다는 금류. 몇만 권이 팔렸다는 금류. 5만 권 이상. 5만 권 이상. 지난번에 들은 그 도입부 스토리를 보고서 그 청취자분들이 약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왜냐하면 뭘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스토리이고 재미있는 도입부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 닿았을지가 궁금하다고요, 그냥. 근데 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이 10대는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은 구해증명도 재밌게 다 읽으신 분들이고, 저 노멀 피플 이런 20살들의 이야기도 다들 재밌게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이 소설은 그 첫 장면에서 죽는 그 어른들이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 청춘 남녀의 이야기. 그러니까 큰 화인처럼 뭔가 이제 사랑을 하고 그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 그 삶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조건이 그걸 발목을 붙잡는 이제 불행이 너무 크게 이제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불행을 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사랑을 해나갈 건가. 지금 동어 반복이지만 그냥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상상을.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인데 연애를 했는데 친구랑 이 집 아빠랑 이 집 엄마랑 불륜으로 이렇게 같이 사고가 나서 죽었고 그걸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 그래서 막 쪽팔려서 이렇게 딴 동네로 막 전학 가고 이사 가고 해서 헤어졌어. 거기에다가 그 죽음에 두 사람이 그 장면을 봤어. 심지어 장면을 봤어.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의 봤어. 거기까지만 해요. 네. 거기서 더 나가면 스포일러예요. 그럼 미치는 거야 지금. 아니 그 봤다는 것에서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봤다는 것까지만 얘기해. 아 그랬나요? 스포일러 뭐 이렇게 경중을 따져서 심하게 하면은 몇 회 뭐 출연 정지 나올 것 같아. 출연 정지 하면은 되게 좋아할 걸. 정지 당한 사람이 아싸 이러고는 놀 걸 그냥. 그래서 그 읽으신 분들 이렇게 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앞부분은 약간 미스테리 스릴러 같은 성격이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서는 약간 성장물. 네, 약간 청춘 성장물 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딱 읽으면서 이거 10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좀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10대 뭐 혹은 20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 이제 뒷부분은 또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청춘 성장 서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냥 두루 좀 여러 가지 욕구들을 건드리면서 만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진짜 의도했다면 정대건 작가님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운이 좋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의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다 의도하고 작업을 했겠죠. 이 작가는 다음에 나온 책은 없어요? 2년 지났는데? 산문집 나온 게 최근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앞부분에서 되게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인 설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르물로 소설을 읽는 게 뭐 그러니까 주요한 독해법이기는 하겠지만 그 뒷부분 그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 고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좀 이제 은유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종류의 불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딛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살아나갈 때의 어떤 태도와 그 안에서의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로 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 이게 이렇게 어떤 연애 이야기, 되게 힘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남녀의 청춘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그 우리가 미쳐가지고 스포일러 더 막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그 해솔과 도담 말고 다른 등장인물들도 나옵니다. 뒤에 가면. 그렇죠. 네, 나오죠. 네. 이 정도는 말해도 되는 거지. 네. 나오고 둘이서 다시 만나가지고 또 사귀고 이런 게 나오는데 또 그게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짜자잔 가서 잘 되고 이런 해피엔드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아까 피폐물이라는 단어도 썼으니까. 근데 두 분은 이런 상황이면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했던 친구고 더 좋아할 수 있었는데 못 좋아했기 때문에 얼마나 미련이 남겠어요. 이게 못 가본 길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순 있지만 이런 불행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인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않는 걸 선택할 것 같거든요. 저는. 글쎄 뭐 다시 만났을 때 굳이 물어보신다면 만나서 사랑하고 나중에 헤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가보는, 더 더 해보는. 가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후회가 없죠. YG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YG는 사랑을 하고 안 헤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멋져 보일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아니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분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네.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래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내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문제지 영원한 사랑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죠. 사랑에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특히 이성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이성애 동성애를 또 굳이 나누는 건 또 뭐예요? 뭐 이성애든 동성애든 그러니까 약간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에로스적인 사랑에는 당연히 유통기한이 있는 거고 아니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죠? 네.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해솔이랑 도담의 후일담은 전혀 다른 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시간이 더 지나면. 해솔과 도담이 한 30살?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나오는 거죠, 얘기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해솔과 도담의 무슨 50대 이야기라던가 60대 이야기는 저는 전혀 다른 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건 작가가 그 뒷이야기 쓰면 재밌겠다. 이 세계관으로. 엄마 아빠 나이가 됐을 때. 바람표. 아니면 뭐 한 엄마 아빠 나이보단 조금 젊어서라도 제목은 뭐 탕류나 화류? 네. 괜찮았어요. 저류 어때? 많은 류가 있군요. 지금 삼류도 있고. 지금 박평 표정은 우리 작가를 욕보여.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아니 뭐 탕류 같은 거 써가지고는 저 20년 후 버전으로 해서 두 사람 주인공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 막 만들면은 팔릴 걸? 근데 이제 이 정도 필력이면 여기서 그냥 이제 그치고 싶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대건 작가님이라면 어쨌든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등장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어쨌든 뭔가 나름대로 딱 매조지를 해놨는데 20-30년 후의 이야기를 탕류, 화류 이런 걸로 저류 이런 걸로 가지고 와가지고 독자들한테 들이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저 빌 호지스 시리즈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같은 등장인물이 계속 나오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거라면 차라리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지속되는 것보다 그냥 번외편처럼 창석의 이야기나 미영의 이야기나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아,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끝을 너무 알잖아요. 끝을 아니까요. 뭐 사랑도 없다는 거 아신다면서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 근데 저는 금리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런 조연은 되게 싫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네. 그 도담과 해솔의 연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무슨 승주든가 뭐 하는 인물 나오고 너와 만났었지만 널 사랑했던 건 아니야. 네, 이런 그런 연인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승주라는 사람 나오고 선화라는 네. 사람도 나오고. 자 여기 책컬상 청취자 중에서 혹시 승주나 선화 같은 경험을 있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거 쳐내세요. 네. 야,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라는 줄 알고 저게 미쳤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쳐내세요. 네. 네. 우리 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댓글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네. 읽을까요? 정말 금류 같은 방송 진행이네요. 안 읽을까요? 그냥 어색하니까. 아니 읽죠. 맥베스 530님, 요 저 무슨 책이죠? 그 불안세대. 네, 그 작가 이름 조너선 하이트. 나 하트라고 할 뻔했네. 아 사랑.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세대 편 들으시고요. 제가 사는 동네 미국 동부 지역인데요. 여기서는 올해부터 시범 중고등학교를 골라서 학교 내 등교부터 하교까지 내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걷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안어 시스템으로 안 쓰게 하는 건데 보다가 걸리면 핸드폰을 그날 뺏기는 식으로 합니다. 시범 실행 후에 아마도 이 카운티에 있는 중고등학교 전체에 실행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정책이 있으니 가정에서도 핸드폰을 늦게 사주려는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더 이해하는 듯해요. 학교, 가정, 사회가 같이 움직여야지 한 가정 한 가정 따로따로 해봐야 큰 효과가 없다는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네. 최근에 그 뉴스 봤습니까? 프랑스에서 네, 봤죠. 법제화 준비하고 있다. 거기도 시범 사업 한 다음에 법제화를 하겠다고. 우리나라도 거기는 등교할 때 걷었다가 이제 하교할 때 나눠주는 식의 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 도입하는 거에 YG는 찬성입니까? 네, 저는 찬성입니다. 그 집 동거인은 되게 싫어할 텐데. 싫어하죠. 지금 매 시간에 전쟁입니다. 개 그림 나온 그림을 삼킨 개 편 들으시고 개를 삼킨 그림 아니고 그림이 개를 삼키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 방송 들으시고 댓글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행복가득님, 반려견과 함께한 세월이 10년인지라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라고 써주셨고요. 싱그러님 댓글은 기니까 YG가 읽겠습니다. 네, 개와 미술을 다룬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유명한 그림 속 개들이 밤이 되면 그림에서 빠져나와 미술관에서 파티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개들이 그림 속으로 잘못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 책에도 얀판 예이크의 아르놀피닛 부부의 초상화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차경화 작가님은 이전에도 책걸상에 댓글 남겼지만 제가 포르투갈에 여행 갔을 때 여행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늘 저 혼자 친근하게 느끼는 작가님이라 이번 방송 너무 반갑습니다. 스페인 미술관 산책을 들고 프라도를 누비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리스본의 그 노란 조명의 밤도 그립고요. 방송 듣고 책 바로 주문했습니다. 좋은 방송, 좋은 책 속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갑자기 댓글을 왜 읽었냐면 뭐 일주일에 하나도 소개를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해서이기도 하지만 금류 얘기가 너무 급하게 막 흘러가가지고 너무 많은 안 해야 될 말까지 할까봐 미칠까봐 금류의 속도를 약간 지금 늦추느라고 그런 의미에서 요새 뭐 다른 책, 다른 드라마, 뭐 영화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없습니까? 저 요즘 너무 재밌는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뭐? 마오주의라고. 마오주의요? 네, 마오주의라고. 마오주의. 네.
마오쩌둥의 그 마오. 네, 마오쩌둥의 그 마오쩌둥 사상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흔히 하는데 그걸 이제 마오이즘, 네. 마오주의라고 하는데 정말 재밌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YG한테만 재밌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벽돌책 함께 읽기의 11월 후보 도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정말 재수 없네요. 제가 벽돌책 함께 읽기의 후보 도서라는 거는 여러 여러 벽돌책을 다 보고 그 중에 뭘 읽을지를 정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마오주의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벽돌책이라서 이제 한 700쪽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씩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단숨에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약간 이 방송 나갈 때쯤이 미국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 마오주의의 저자는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권 전략이 이거 약간 마오쩌둥의 영향 하에 나온 거다. 트럼프가 마오를 벤치마크했다. 벤치마킹했다. 본인도 모르게. 오.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런 흥미로운 주장까지도 하는 책인데 그 혹시 JYP는 그런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JYP 세대 때는 굉장히 많이들 읽었던 책인데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 그 책의 존재는 압니다. 네. 전 그때도 중국 관련 책을 읽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참 일관되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그 저는 고등학교 때 엄청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YG도 정말 일관적이네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네. 벽돌책을 읽었군요. 근데 그 마오주의는 그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이라고 하는 20세기 저널리즘의 그 정점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루포르타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 혁명이 성공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권위를 깨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최근에 뭐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없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냥 짧게 그냥 좀 가벼운 얘기 하자는 뜻으로 물었는데 가만히 냅두면 유혹하는 YG로 30분을 그렇지는 않고요. 혼자 떠들 기세인데요. 네, 그냥 재밌게 읽고 있다. 유혹하는 YG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JYP가 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유혹하는 유혹이 안될 YG라고 그런 코너가 있는 건 아세요? 알아요. 박병?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네. 책을 안 전 읽어도 요즘 되니까. 출근하면서 이 팟캐스트 들어요. 책걸상을요? 책걸상을요? 본인 네, 출연 안 한 것도? 전 제 건 안 들어요. 본인 안 나온 것만? 네, 안 나온 거. 그래요? 야,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 듣고 정말 앞에 말이 많구나. 듣고 또 얼마나 욕하겠어 또. 아니에요. 그 홀리는 너무 잘 들었어요. 홀리. 네. 책 소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진짜 좀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듣고 있죠. 근데 되게 비교되네요. 제가 요새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지금 떠오르는 거는 디스클레이머라고. 되게 드라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뭐 한국에서는 반응도 없고 이게 뭐 그렇다고 무슨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대작이고 무슨 걸작이라서 방송에서 소개하자거나 YG나 무슨 박평이나 혼비한테 읽자고 하거나 할 마음까지는 안 들고 약간 애매했는데 애플에서 드라마로 이미 만들어가지고 공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말해볼까? 이거 진짜 재밌는데 설정은 정말 기가 막히고 이걸 어떻게 회수하지? 나 그 책은 반을 넘겨 읽을 때까지도 의심했잖아. 이거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용두삼이일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이게 회수가 다 되더라고. 나는 그런 거 재밌다고 말하려고 물어본 건데. 그런 거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붉은 별 나오고 막 마오 너무 좋은 나오고. 책이네요. 네, 저는 그것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장강명 작가가 추천해가지고 케네디. 더글라스 케네디. 나 다 봤어. 재밌다고 하시던데요? 네. 됐다 재밌어. 원더풀랜드인가요? 책 제목이? 그 플라이 오버라는 게 원제인데
한국말 제목은 원더풀 랜드 그런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원더풀 랜드. 더글라스 케네디가 새 작품을 냈는데 미국이 분단됐어요. 이념으로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공화당 지지주하고 민주당 지지주가 계속 싸우다가 갈라집니다. 오, 연결된다. 그 트럼프 당선이 기점이잖아요. 네. 네. 요거는 저 방송할지도 모르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2024년에 우리 저 트럼프 당선이 기점. 더글라스 케네디의 광팬인 또 과가람 기자가 이미 다 읽었을 거거든요. 지금 안 물어봐도 그래서 시간 되면 네, 방송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박평은 요새 뭐 좀 저는 요즘 드라마 한동안 안 보다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죠. 연출이며 극본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기도. 그래서 그거 보고 있는데 원작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원작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MBC 드라마 극본에 당선된 맞아요. 작품을 만든 건데 동명의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관계는 없어요? 관계 없는데 이름만 같아? 관계가 없는데 아주 없다고 보기는 힘든 게 뭐냐면 그 사이코패스 우리 이 얘기 방송했잖아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연기를 잘하는 우리 이웃집의 이웃으로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들. 우리가 그 책을 방송했다고요? 아니, 그 책이 언급했잖아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배신자. 책을 언급했어요 방송에서? 살인 재능을 언급하면서 릴리를 언급하면서 네. 릴리의 어린 시절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고등학생 여주인공일 것 같다. 원작이 있는 책이냐. 말했네 이미. 맞아. 네, 그거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말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 웃겨. 원작이 있는 책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찾아보고 원작은 심지어 아닌데 아니네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심리학 책이네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마이크 앞에서 말을 했는지 그냥 술집에서 말을 했는지 헷갈리죠.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 심리학자가 쓴 건데 주요한 이제 임상을 바탕으로 쓴 얘기들인데 이게 실제가 연상되면 안 되니까 이걸 다 이제 가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픽셔널이한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또 그런 책들에 관심이 또 많아지기도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그 드라마랑도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또 지점들이 있고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틈새로 그냥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맨투맨이라는 영어 책이에요? 영어 해방 일지에 이어서 영어 책도 내는 겁니까? 아니 맨투맨이라는 소설이 한국 소설. 지금 여기서 맨투맨 영어 책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웃는 분들은 다 옛날 사람. 요즘은 안 보는구나. 그러면 옷입니까? 네? 아니요. 소설이에요. 맨투맨 티셔츠 아니고 네, 그 맨투맨이라는 그 소설. 무슨 뜻이에요? 소설에서의 맨투맨은? 그 맨투맨은 진짜 인간 대 인간. 농구예요, 농구? 아니 그 뜻이고 작중 소설가가 쓰고 있는 그게 이름이 이제 제목이 맨투맨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고치는 얘기예요. 한국 작가 소설이에요. 한국 작가고 누구예요? 최재영이라는 소설가인데 최재영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네, 처음 들어요. 첫 책은 아닌데 이제 데뷔를 하고 첫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인데요. 아마 이번 작품을 데뷔작처럼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옐로페이스 소설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옐로페이스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소설을 썼는데 많은 극을 쓰는 사람들은 그걸 고치면서 압박을 받잖아요.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다. 요즘의 감수성이 아니다. 여러 PC하지 않다. 여러 어떤 그 욕망을 드러내라고 요구를 받지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욕망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욕망을 드러내면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끼워 맞추지 않기도 힘든 그런 그 고치는 과정, 퇴고의 괴로움과 기쁨을 이제 소설화한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맨투맨. 맨투맨. 나왔다고요? 나왔어요. 이미?
최재영 네. 읽어보겠습니다. 작가 이름만 들어서는 글 되게 잘 쓰고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잘 쓸 것 같네요. 엄청 유머러스해요. 너무 웃겨 진짜. 나는 작가 이름 때문에 약간 네. 신뢰가 안 가? 좀 약간 멈칫했는데 약간 영어 그 뭐지 교재 선생님 같은 이름 있잖아요. 교재 저자 같은. 그 맨투맨이라는 게 작품 이름이라는 작품 거죠. 이름이에요. 극 중에서. 네, 근데 그 소설 제목은 맨투맨이에요. 소설 제목도 맨투맨이고 소설 제목도 맨투맨. 다 읽고 나면 그 맨투맨이라는 의미를 이제 좀 해석할 만한 여지들이 있죠. 네. 그 굳이 말하자면 영어나 옷이 아니라 농구의 맨투맨하고 그렇게 제일 가까운 가깝죠. 네. 뜻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 나의 영어 해방일지와 맨투맨 가운데 어디에도 애착이 갑니까? 나의 영어 해방일지.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지. 네. 아니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저 맨투맨은 직접 편집한 건 아닌가 봐요. 직접 편집하진 않았죠. 아 그럼 뭐 네. 당연히. 그러면 그렇지만 원고가 투고가 됐거든요. 근데 네. 보자마자 너무 매력적이었고. 뭐가 더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웃겨요? 웃긴 거요? 네. 제가 앞에서 이 맨투맨 엄청 웃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영어 해방일지가 더 웃긴 거. 아니 왜 강요에 의해서 아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매하게 말합니까? 둘 다 웃겨요. 근데 아니 세일즈 포인트는 뭐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세일즈 포인트 영어 해방일지요. 아, 근데 웃음이 영어 해방일지 말이 막 꼬이는데 영어 해방일지도 웃긴데 웃음이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책에. 네. 영어 해방일지의 포인트는 웃음은 아니다. 웃음은 아니다. 웃긴 거 보려고 읽는 책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맨투맨은 웃기지 않다는 이야기네. 그건 아닌데 웃길 줄 모르고 봤는데 웃기네 이거죠. 근데 이제 맨투맨은 웃음 자체가 좀 포인트가 있죠. 네. 알겠. 그것도 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찰란 피크닉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그 아찰란 피크닉 참 그것도 박평이 제가 막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소개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었는데 별로 다 YG 묵묵부다. 저 아직 못 읽었습니다. 저 봤는데 저 마오주의라고. 마오주의. 아찰란 피크닉 말이죠. 아 정말 90% 아니 80% 되는 시점까지는 정말 훌륭했는데 이게 마무리 뒤쪽 그 하이라이트 부분 20% 거기 그 약간 탑돌이 하는 거기 탑돌이. 거기가 그랬어야 했나 이게 정말 최선인가 사실 근데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근데 마무리는 요즘에 그 당대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모든 것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시 말하면 마무리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마무리가 물론 중요하죠. 이게 마무리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는 한데 그 마무리가 작가가 실패한 마무리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마무리와 다른 종류의 마무리인지 저는 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류 얘기를 너무 네 금류 얘기합시다. 아무튼 저 아찰란 피크닉 그것도 이제 방송 후보였는데 또 아마 안 할 것 같죠 그 책에 그럴 대해서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하고 싶어요. 그 금류는 저는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네. 이게 그리고 잘 팔릴만 하다. 그리고 뭐 10대용 소설 아니고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어필할 수 있는 꽤 영리하게 잘 쓰인 작품이라고 꽤 높이 평가했어요. 사실은 큰 기대 안 했거든요. 박평이 진짜 잘 팔린다. 역주행. 우리도 막 회사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놀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뭐 우연히 뭔가 코드가 맞아서 잘 팔리나 보지. 근데 뭐 그렇게 잘 팔리는 거 보니까 뭐 작품은 뭐 좀 아닐 수도 이런 생각으로 읽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고 이 다음 책 이 정대건 작가의 다음 책 나오면 일단 무조건 봅니다. 한 권 정도는 무조건 보겠습니다. YG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금류 자체는 뭐 방금 JYP가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독자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스토리텔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지금 금류를 좋아하는
10대, 20대 특히 10대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금류를 읽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좀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뭐 하지만은 저도 뭐 처음부터까지 단숨에 읽었고 그리고 저는 정대건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금류 이후에 어떤 소설을 또 작업을 해서 내놓으실 텐데 그러면 저도 뭐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그냥 데뷔작이라서 화제가 되면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옆으로 미뤄뒀던 GV 빌런 그 데뷔작을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금류 후기를 보니까 토지문학관에서 또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이 금류를 그러니까 이제 뭐 토지문학관 한번 다녀와 봤다고 괜히 또 그런 것도 좀 약간 친근한 마음 뭐 이런 것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대건 작가가 소설가로서는 지금 책이 몇 개 안 되고 경력도 짧은데요. 사실은 영화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2011년도쯤에도 서울 독립영화제 같은 데서 상도 받으시고 영화 아카데미 영화 연출로 거기도 졸업하시고 뭔가 이렇게 좀 재능이 많으신. 그래서 네. 이 금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영화적인 장면들이 좀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미지화가 잘 되죠. 장면들이. 그 장편 영화, 그러니까 상업 영화 이미 몇 편을 연출을 하셨고 이분은 다음번에 소설을 내거나 뭔가 할 때는 뭐 금류도 아마 약간은 염두에 두고 쓰셨을 것 같은데 더 영화로 만들기 적합한 작품에 도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도 꿈꾸지 않을까? 자기가 쓴 소설로 책도 팔고 이걸 영화로도 만들어서 또 영화도 보여주고 하는 거를.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두 분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초반에 설정해 놓은 10대의 도담과 해솔의 이미지가 끝까지 간다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뒷부분에 좀 몰입이 안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인물이 좀 평면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 YG가 얘기했던. 근데 사실은 캐릭터 자체는 평면적이지 않죠. 그 스토리 안에서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의 그 견고함이나 운명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반에 딱 그 작가가 독자들한테 제시했던 10대 후반의 두 주인공의 모습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이미지처럼 저한테는 비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해서 저는 그 대목이 약간 좀 몰입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금류도 읽은 지 한참 돼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전에 한 발언을 수정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설이 나오면 제가 무조건 본다 그랬잖아요. 다음 소설이 나왔죠. 이미 나왔네? 네, 얼마 전에. 근데 놀랍게도요. 7월 달에 나의 파란 나폴리라고 하는 에세이가 나왔어요. 여행 에세이 시리즈. 아논북스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네요. 네. 근데 10월 달에 부오니시모 나폴리라고 3개월 간격으로 책이 2권 나왔는데 제목이 나폴리가 들어가는. 하나는 에세이고 하나는 소설이에요. 이거 한 번 나폴리 출장으로 지금 2권 쓰신 건데 이분은. 네, 저는 정대건 작가가 일단 두 권 다 얇아서 둘 다 보고 싶네요. 그 나폴리 갔다 와가지고 나폴리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2권을 쓰셨군요.
근데 전 정대건 작가 소설이 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나쁜 일을 썼던 김보현 소설가랑 네네네네. 이렇게 조금 뭐 경력은 좀 겹치죠. 네, 좀 경력도 비슷하고 그리고 소설의 스타일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한국 소설 장 안에서는 좀 희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 독자들은 사실 많은. 그러니까 많은 독자들이 원하는 소설인데 생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소설 중에 하나가 이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고 캐릭터들도 있고 근데 많은 장르 소설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력이 좋지 않은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력이라는 건 뭐 기술적으로 문장을 잘 쓴다는 것도 있겠지만 인생에 대한 통찰이나 어떤 좀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좀 묵직한 그 문장들을 좀 쓰는 작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금류는 막 이런 막 약간 도파민 나오는 얘기 그리고 막 빠른 전개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막 집중적인 이런 태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저변에는 되게 안정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발췌하고 싶은 문장을 쓴다는 것도 되게 큰 요인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었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나서 휘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가 남는데 그 남는 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작가를 계속 읽게 하고 싶고 읽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싶게 하는 어떤 요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정대건 작가는 앞으로 되게 좋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작가로 계속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영화 하시던 분인데 영화는 요즘은 좀 안 하시고 주로 글을 쓰고 계시군요. 네. 요즘 영화 투자 시장이 얼어서 그런가.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86년생이시군요. 저랑 동갑이에요. 알고 계셨군요. 네. 저도 YG가 76년생 막 기억하는 것처럼 86년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대건 작가의 그 나폴리 한 번 여행 가서 얼마나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갔다 와서 책 2권 쓰는 노하우가 궁금해서라도 저는 그 2권을 일단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2권 합쳐서 한 300쪽밖에 안 되네요. 네. 자, 이번 주에는 금류라는 최근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화제의 책 정대건 작가의 책을 얘기를 해봤고요.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딴 얘기도 좀 했는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 좋은 작가님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박평에게. 박평의 동갑내기 정대건 작가 앞으로 계속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류 소개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